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양대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내용은 그렇게 다 밝지는 않네요.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데요. 하나씩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 주말에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2.6%, S&P 500 2.5%, 나스닥 2.8% 급등했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4% 급등하면서 마감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난 금요일 어땠나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선물이 그닥 안 좋다 보니까 조정을 줬거든요. 하락했어요. 이게 웬걸? 오히려 급등 마감했네.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뭐 5일선 확인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500선, 5일선 확인조차 안 하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가까이 상승했고요. 나스닥이 3%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여기에는 뭐 애플 급등 마감을 했고요. 그 이외에 반도체 주식에서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들이 4% 이상씩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메타라든가 알파벳 이런 플랫폼 관련주, 이것도 기술주라고 포함을 하는 거예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 동향 잠깐만 보죠.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은 미국 시장 거의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또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주변 증시랑 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거래소에서 2,300억 매수했고요, 선물 1,200억 매수했습니다. 옵션에서는 상방으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조정 줄 수 있다. 즉 2,260포인트 이 5일선 혹은 그 아래 조정은 한번 볼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선물도 거의 매수거든요. 최근 들어 매도가 중간중간 보이는데 이거 매도가 거의 아니죠. 일자별로 보면은 이거 보십시오. 거래소요. 야, 이거 이틀 조금 매도하고 계속 매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주변 증시에서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도 그 위치가 우리나라 바로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상당히 좀 낮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중국에서 시진핑 집권 그것이 확정되면서 3기 출범이 되면서 장기 집권이 들어갔죠. 그러므로 인해서 규제가 더 심해질 거다. 투자, 특히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제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장기 자금들의 탈중국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중국 자금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기관에서 약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한 것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내내 그 앞에 있었던 거래량의 2배 이상을 차지를 했잖아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죠. 그러한 흐름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2250선 여기 한 번 두드려 보고, 두 번 두드려 보고, 세 번 두드렸다가 요번에 돌파를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삼각 수렴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랬죠. 수요일날 상승하고. 그래서 조정을 주더라도 여기일지
여기일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일지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같은 맥락의 의견입니다. 저는 이 아래에서 있었던 이러한 바닥권의 현상, 이것이 여기 한두 번 올라가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 접근은 아직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한 상태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제가 오늘 상승 원동력이 과연 어디 있었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기술주의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랬죠. 뭐 한번 훑어보죠. 삼성전자 오늘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급락을 했었는데 또 바로 제자리, 야 이거 의외로 미국 시장이 급등했어. 제자리 갖다 놓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는 6%고요. 카카오는 4%. 뭐 물론 카카오 자회사들도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 올라간 거 보면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의견을 제시를 하자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이번 주에 있죠. 0.75% 인상하지만 기존에는 다음 달에도 0.75%, 내년에도 이랬는데 요번에 0.75% 인상하고 다음 달에는 0.5%, 점점 이 속도 조절을 가능성이 비춰지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 최대 악재로 여겨지는 기술주들이 야 이거 그러면은 피크 지난 거 아니야? 바로 그러한 점에서 미국에서의 기술주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같은 맥락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전자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이 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했어요. 이 이유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쾌파를 계속 늘리다 그랬죠. 그런데 이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을 놓고 보면은 원래는 내년 3분기까지도 반도체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투자를 계속해서 선점해 놓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라든가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자를 줄인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업황이 회복된다면 독자 생존 형식에서 그 반도체 가격 인상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수혜를. 그래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차별적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전반의 주도주가 오늘 삼성전자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DB하이텍 오늘 장중에는 더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6% 넘게 올랐었는데 3%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비메모리 쪽 네페스라든가 두산 테스나, 한미 반도체 등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났습니다. 이 하나마이크로는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에 소폭 상승을 했고요. 다만 오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과연 왜 그랬을까? 차별화가 조금 있는 건데요. 여전히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요. 대만은 비중을 줄이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투자는 집행이 돼? 그러면 하이닉스 줄여.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조금 더, 물론 우리나라 대부분이요. 한쪽에 기울이지는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부분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에 좀 더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더 좋지 않겠어 하면서 두산 테스나라든가 네페스 이들 종목이 오늘 상승 대열에 또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인데요. 원익 IPS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에서 투자 집행이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이 이 장비주 단에서 원익 IPS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계열인데 그래도 반도체 쪽에 장비 쪽은 좀 좋지 않겠어? 하면서 오늘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쪽에서 이 장비주 쪽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 4%, 네이버 6%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얘네들도요. 물론 뭐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카카오를 기준으로 보면은요. 17만 원에서 4만 5천 원까지 4만 6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몇 분의 1 토막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바닥권에서 나타난 거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2주 동안 옆으로 거의 가격 변동 없이 있다가 오늘 4% 올라가네요. 추가 상승은 좀 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요때랑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때요. 그래서 레벨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이버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그 가격권은 1차적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 20만 원권, 2차적으로 22만 5천 원권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는 것을 권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었던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우리나라 건설기계고요. 그리고 건설기계 부품단에서 진성TC 5% 상승하면서 현대건설기계 6.7%,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 가까이, 진성TC 5% 넘게 상승을 했죠. 이 부분은 실적이 기반되고요. 미국에서도 캐터필라라는 세계 1위의 기업이 주가가 최근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동반된 상승이 나타났고 향후 실적도 양호하지 않겠어? 라는 기대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2회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순환매 구간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러한 대체에너지 관련주들 오늘 지난 금요일 조정이 좀 있었고 오늘 소폭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 먼저 하나솔루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액수가 작고요. 우선주라는 거에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 하나솔루션 본주 여기에는 유통 물량 증가가 아닙니다. 증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악재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의 태양광 설비 점차 성장성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4분기도 내년 1분기까지도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 시작됐는데요. 그래도 상승을 했고요. 다만 종목별 차별화가 약간 일어났는데 이거는 순환매 차원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